제주가 그리고 제주 바다가 저를 불렀어요. 법한 해녀학교 첫 외국인 학생 올리비아. 지난 5월 20일 법한 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과정 입학생 중에는 파란 눈의 이방인 올리비아도 있었다. 그녀는 폴란드 출신으로 법한 해녀학교에 입학한 첫 외국인이다. 14년 전 패션 공부를 하고 싶어 그녀는 폴란드를 떠나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대학 졸업 후 패션 계통에서 일하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들어갈 곳이 못 된다는 선배들의 만류도 있었다. 제주로 오기 2년 전까지 누구나 알만한 오픈마켓에서 매니저로 6년 넘게 있었다. 재밌을 것 같아서 한 일이었지만 그만둘 때 아쉬움은 없었다고 했다. 제주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녀는 지난해 2월 남편과 함께 제주도로 이주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무엇보다 제주에선 쉰다는 느낌이 들었다. 자연과 바다가 좋았고 올레길을 걷는 것도 좋았다. 그녀는 제주도에 오기 전부터 제주도와 해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여행하며 처음 접한 해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폴란드어로 한국의 인어라는 제목의 해녀 관련 소설도 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를 영문으로 번역, 햄이란 이름으로 출간해 도내외 독립서점에 배포했다. 7월 초 어촌계 앞바다에서 다시 만난 그녀는 아직은 수심 깊이 들어가 본 적 없어 해녀학교에서의 생활이 물놀이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해녀분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글이 아닌 직접 피부로 경험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7월 23일 법한 해녀학교는 2달간의 직업해녀 양성교육을 마친다. 이후 학생들은 어촌계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자신이 희망하는 어촌계에서 인턴 과정을 받게 된다. 중문동에 거주하는 그녀 역시 해당 어촌계에 지원서를 냈고 9월부터는 삼촌들과 생활하며 해녀들의 삶과 문화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게 된다. 진짜 해녀로서 그녀의 수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법한 해녀학교 직업해녀 양성과정 입학식에서 만난 올리비아의 얼굴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2달 뒤 해녀 양성과정을 통해 얻은 느낌을 글로 받고 싶다는 부탁에 그녀는 자신도 그날그날의 체험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하려 했다며 흔쾌히 응해주었다. 다음은 그녀가 보내온 글의 전문이다. 1년 전만 해도 해녀가 되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몰랐다. 해녀가 존경스럽고 동화 속 인어같이 신비롭게만 느껴졌다. 작년에 제주도로 이사 오고 나서 해녀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여러 번 생겨서 해녀들과 조금 더 가까워진 계기가 됐지만 여전히 내가 감히 이 어려운 직업을 당연히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제주도로 내려온 것도 제주도가 좋아서 해녀가 좋아서였지 해녀가 돼야지 하는 생각은 없었다. 단순히 제주도가 나를 자꾸 부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서울에서 보낸 긴 회사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남편에게 제주도 이사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결국 작년 초 제주도에 입도했고 2년 전 폴란드에서 출판된 내 소설의 영업한 발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바빴다. 그때까지도 해녀를 글로 알리는 것이 목표였다. 외국인들에게 이 둘도 없이 대단한 제주도의 문화유산을 알려야지. 비교적 가벼운 내용, 전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드라마 같은 내용의 연애소설을 통해 해녀 문화를 알리고 싶었다. 그 와중에 젊은 해녀들도 만나고 그들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 몇 명은 어렸을 때부터 바다를 좋아했던 건 아니었다. 바다에 대한 공포심을 이겨내려고 해녀학교를 지원한 친구도 있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좋아한 바다였지만 깊은 곳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잠수해 보지 못한 거, 좋지 않은 체력, 즉 안 될 이유만 항상 생각했다. 그런데 선배들의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올해 3월 법한 해녀학교 지원서를 들고 법한 포구를 향하는 나를 발견했다. 아직 확신은 없었고 설레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일단 첫걸음을 내디뎠다. 면접 때는 분위기가 매우 엄격해서 놀랐다. 진지하게 해녀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만 뽑으려고 하는 분위기. 나도 이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면접 때 말을 할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어도 최대한 어필을 했고 결국 합격 소식을 듣게 됐다. 그리고 5월 말 해녀학교 입학식 날이 다가왔다. 새로운 도전의 첫날. 어쩌면 내 새로운 인생길의 첫날이었다. 입학식 때 생각보다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고 모두가 축하해 주시면서 해녀란 직업을 잘 보존해 달라고 하셨다. 여태까지 아주 대단하게 느껴진 이 신비로운 해녀, 이제 나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잘 믿기지 않았다. 오랜만에 생긴 동기들이 모두 좋아 보여서 앞으로 같이 보낼 시간들이 기대됐다. 그 다음 날에는 이론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수협 가입, 어촌계 가입의 장벽, 어촌계 내 텃세 등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복잡해졌지만 일단 긍정적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우선 물질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봐야 나중에 뭔가 잘 풀리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을 테니까. 실기가 있는 다음 주말에는 안전수칙 위주의 잠수이론을 배우고 만조와 간조를 예측하는 방법도 조금 배워보고 법한 마을회장의 재미있는 법한 역사 강연도 있었다. 덕분에 과거 범섬에 토끼가 많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리고 해녀와 4.3 수업 시간에 이미 알고 있던 4.3 사건에 대해 또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생겼다. 해녀학교는 잠수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 해녀들의 상처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강연도 들을 수 있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요일은 떨리는 첫 실기 날이었다. 거센 파도로 실기가 취소될 줄 알았는데 안전한 실습 장소가 있어서 수업이 계획대로 진행됐다. 두꺼운 슈트를 입느라 힘의 절반이 빠지고 물에서 남은 힘으로 오리발로 발차기 연습을 했지만 역시나 느낀 건 우선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점이었다. 다음 수업부터는 오전에 이론, 오후에 실기 수업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 잠수를 위한 호흡법을 포함해 실제로 물질할 때 필요한 조언들로 가득한 해녀 선배님의 수업이 있었는데 머리로 배우는 것과 실제로 해보는 것이 역시 너무나 달랐다. 이론을 전부터 개인적으로도 조금 배워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었는데 다 외워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 다리를 펴라고 하는데 이미 펴진 것 같고 제 몸이 제 몸 같지 않았다. 실망한 마음을 현직 해녀 할머니와 불턱 체험을 통해 달랬다. 숯불에 구워주신 구쟁기도 맛있었고 이제 경험하고 싶어도 접하기 힘든 해녀 문화를 만날 수 있어 더욱 귀한 시간이었다. 이후 수업은 납벨트도 차고 태역도 들고 어찌 보면 이제 정말 해녀다운 잠수 기회였다. 그런데 너울이 심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짠 물을 많이 먹고 지쳤다. 태역이 제대로 잡히지도 않은 채 오리발 끈이 풀리고 마스크에 김이 서리고 점점 가까워 보이는 바위에 부딪힐까봐 무서웠다. 실기 시간이 마치 서바이벌, 바다에서 살아남기 연습 같았다. 선생님이 다가와서 덕다이브 해보라고 하면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가 봤지만 이미 너무 숨이 찬 상태여서 똑바로 들어가지지 않을 뿐더러 공포스러웠다. 난 해녀가 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빨리 물에서 나가길 바랐다. 이제 막 생긴 꿈이 바닥바닥으로 가라앉은 것 같았다. 내가 내려가지도 못하는 바닥바닥으로. 다음날 아침에 현직 해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 물질을 배우는 시절 얘기를 들으면서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얕은 바다에서 숨을 참는 연습부터 하라고 하셔서 그래, 천천히 하다 보면 나도 되겠지? 다시 의욕이 되살아났다. 결국 이 강연을 해주신 해녀 삼촌과 1:1 물질 수업을 할 때 제 짝꿍이 되셔서 기분이 좋았다. 해녀와 같이 잠수해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물에 들어갔더니 잠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옆 해녀 동료에게 자인, 해녀 안 들켜 라고 알아듣고 싶지 않은 방언을 알아들어 버렸다. 선생님, 처음에 못해서 많이 힘들었다고 얕은 데에서 숨 참는 연습부터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저도 자주 하다 보면 늘지 않을까요? 물어봤다. 삼촌이 머리를 끄덕이시고
자신의 나페트와 호맹이를 내게 건네주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하셨다. 그 결과는 소라 몇 마리 획득, 삼촌이 잡아 오신 성게를 바다 위에서 먹으면서 위로받고 하다 보면 되겠다는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다. 해녀 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자신감이 수없이 사라지고 다시 회복되고 이 과정이 반복됐다. 너무 못하는 생각이 들면 실기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숍에 주중에도 가고 추가 강습까지 받았다. 그런데 아직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 바다 상황에 따라 내 실력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이왕 해녀를 하면 최소 중군까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에서 자꾸 파도가 치듯 아직 물질을 잘하는 해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겠다는 도전 정신이 남아있다. 결국 나 아니면 아무리 외지인, 외국인이어도 나 같은 젊은 해녀가 없으면 이 귀한 직업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니까. 글로만 해녀 문화를 전달하고 알리는 내가 아니라 삶으로써 해녀를 더 널리 알리는 내가 되기로 했다. 그러고 보니 제주도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주도 바다가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